안녕하십니까. 명지쌤의 생활명예 시간입니다. 명절 잘 쉬시고 다들 또 조금 너그러운 또 마음과 또 그리고 또 여유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수업의 마지막이 오행표를 했었거든요. 14페이지에 보면은 오행표에 보면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처럼 디스크가 있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화기가 많아서 금기가 약할 때 또는 이제 금기가 많아서 목기가 약해질 때 또 그런 경우에 또 디스크라든가 또는 골반염이라든가 염증이 참 많이 생겨요. 우리 시간이 되면 또 한 번이 건강에 대한 거는 이야기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표를 보시고 저번에 수업한 표를 보시고 또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혼자 집에서 또 공부 한번 해보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나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은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기초적인 진도를 다 한번 나가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전문적으로 건강이라든가 또는 진로라든가 한번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나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청간 지지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청간과 지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이렇게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 하실 때 저놈 저거 기질 한 봐라 뭐 기세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 그죠? 그런 것을 뭘 이야기하냐면은 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한다, 나는 너를 이기고 싶다라든가 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1등을 하고 싶다라든가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어떠한 기운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이라든가 또 희망이라든가 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관장하는 것이 천지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천에 있는 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지에 있는 지지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루어지다 해서 현실적인 것을 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주팔자라는 것을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주팔자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연월일시 우리 태어난 생년월일을 그냥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 넉사자에 기둥주자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연기둥, 월기둥, 일기둥, 시기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이라는 것은 연이기 때문에 연이죠. 그러면 연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글씨가 몇 개냐? 한 간지당 2개씩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래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시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우리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 속에서 기운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천간에 있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지지라고 해서 세력이라든가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중간쯤에 천간은 실체가 아니고 마음이고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 지지는 실질적인 행동이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혹시나 지금 교재가 없으시면은 용학도서관 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프린트해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아무래도 공부가 잘 되실 것 같네요. 거기에 보면은 천간과 지지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천간은 정신, 의지, 희망 그리고 지진이 현상이다. 세력이다. 뒤에 보면은 가천간이라고 16페이지 보이시죠?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 사람의 정신적 측면이나 의지를 상징한다라고 돼 있고 사람의 생각이 복잡하듯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동적인 모습이 천간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차피 우리가 천간 지나고 나면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할 겁니다. 근데 지지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났나? 제가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어디가 조금 더 아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지병이 있어서 디스크가 있어서 갔는데 더 많이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병원을 가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은 현상이고 혹시나 또 어디가 조금 아픈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괜찮습니다. 별 이상 없습니다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대해서 좀 더 이제 협조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나는 일을 하고 싶어. 일을 하고 난 뒤에 그러한 결과물, 현실적인 거. 그리고 또는 이렇게 글씨가 갑병을신이라는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어디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큰 교수가 되고 싶어.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은
기운도 좋고 세력도 좋고 현실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기세가 참 좋다.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기세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천간에는 뭐가 있고 지지에는 뭐 어떻단 말이고, 그죠? 맞잖아, 그죠? 우리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고요.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술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수업할 때 무에서 시작해서 음양오행 이렇게 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지금 첫 페이지 여기 있네요. 4페이지 보시면은 무극, 양음, 소양, 태양, 소음, 태음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4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들어서 보시면은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천간과 지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물상론이라는 것은 명리학하는 사람들 물상 이야기를 해요. 물상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양들을 그냥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물상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했을 때 물상으로 본다면은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또 비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먹구름이 낄 수도 있고 태양이 있을 수도 있고 있죠. 이런 것을 하늘의 기운이라 해서 하늘은 하늘끼리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하늘에 천간충, 천간합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기운들은 지금 예시를 들어오는 이 사주는 갑병을신이라는 이런 것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갑이라는 것은 아주 봄의 기운이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난 진짜 하고 싶어. 라는 그런 희망적인 기운을 이야기하고 병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게 표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을이라는 것도 그러한 갑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 중에서 좀 더 현실성을 나타내는 희망이 보이고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신금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결실을 가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갑병을신의 천간의 기운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보여준 갑병을신이라는 이런 기운은 결론은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어. 진짜 희망을 가지고 뭘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진짜 실현을 나는 했어. 그러고 난 뒤에 나는 결과물을 가졌어.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생각입니다. 이 생각들이 실질적으로는 진짜 실질적으로는 현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에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방금 천간의 기운을 이야기 드린 것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천간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신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의지를 상징하고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그러한 기운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전엔 진짜로 이렇게 사고가 발라야 된다는 그런 양반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생각 풍속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천간의 기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천간의 기운이 얼마나 바른 기운이 나오느냐 또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자 하는 기운이 나오느냐 또는 또 천간의 어떤 기운이 나는 돈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지혜로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것들의 기운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 어떻게 살고자 하는 성격. 단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고자 한다 해서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일단은 그렇지만 그 사람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천간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간 어떤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천간이 지금 10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전에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물 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었다고 했죠. 물 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양이라는 것과 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누어졌죠. 그래서 양음에서 오행이 목화, 토, 금수라고 오행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천간기운을 또 목화, 토, 금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간목과 을목이 있다. 그리고 화라는 것은 병화와 정화가 있다. 자, 토라는 것은 무토, 기토가 있다. 또 금이라는 것은 경금, 신금이 있다. 제가 글씨를 이쁘게 쓰지 못해서 잘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 16페이지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임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10개지요. 그죠? 그래서 10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간에는 10개가 있다. 10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과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가지는 어떠한 기운을 이야기할까? 자꾸 저기서 앞에 선생님이 뭐 기운이 어떻다 자꾸 기운 이야기하는데 기운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우리 선생님 이제 앞에 우리 계신 선생님 같으면은 간목의 기운이라서 항상 뭘 하더라도 뭐 하고 싶고 뭐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이게 간목의 기운입니다. 또 이제 모든 생명체가 시작을 할 때는 뭔가 하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기운이 있어서 땅에서 싹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듯이 간목의 기운과 을목의 기운은 뭐든지 한번 해보자. 난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갑을목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간목은 양목이라고 해서 양목, 을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양목. 모든 어떠한 기운이든지 어떠한 물건이지 모든 것은 음양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이 있고 양이 있을 것이고 양도 있으면 음이 있을 것이고 항상 이렇게 반대의 기운으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갑과 을은 목입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에는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죠. 그래서 갑을이 목에 해당이 합니다. 그리고 병정은 양으로 만들어진 병화가 있고 음으로 만들어진 정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금, 음금, 양수, 음수, 양토, 음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가서 목이라는 기운이라는 것은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갑과 을 지금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에 보면은 갑목과 2번 을목으로 있습니다. 갑목과 을목의 차이는 똑같이 만물이 소생하고 기운이 뚫고 뭘 하면 참 잘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갑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목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으쌰으쌰하고 뭔가를 현실적으로 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갑과 을은 차이가 조금 지금 많이 날 수도 있고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이 공부하는 시점에서는 그냥 갑을을 그냥 똑같이 목이라고 그냥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갑목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고개를 숙이거나 타인에게 굽히지 않은 리더십과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갑목의 기질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도 갑목이에요. 갑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모든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공부할 때 만세력으로 어플 깔아서 보면은 본원이라고 써 있는 거 거기가 이제 나라는 기운이 거기에 서려져 있습니다. 본원이라면은 요렇게 오늘 날짜네요. 여기에서 보면 세 번째 기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기토 노란색, 정간의 노란색 이게 본원입니다. 나란 사람이 이러한 기운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요. 우리가 또 설을 지나고 난 뒤에 또 다 잊어버렸다 그죠? 보는 방법. 요렇게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있는 것을 본원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만세력 어플 받는 거는 가르쳐 드렸고요. 만약에 또 이제 그 어플 받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어떻게 어플 받으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 속에서 이 본원에 있는 것을 내가 제일 많이 이제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운이 제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야기할 때 갑목은 그러하니 나란 사람 자체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왜 저는 갑목인데 안 그래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갑목인데 다른 것들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가치관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갑목은 그러한 기운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물상이라는 거는 물건의 그린 형상들 이야기합니다. 천둥이다, 가구다, 대들보다 또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또 발명하고 또 창작하는 걸 진짜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을목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을목이라는 것은 갑목이라는 것을 굳이 물상론으로 보면은 소나무처럼 아주 굳건하고 크고 이렇게 잘 자라는 멋진 그런 한 그루의 멋진 나무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고 물상론으로 그러면 을목은 똑같은 생명 있는 나무고 위로 올라가려 하더라도 꽃나무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꽃나무 같은 느낌이 있고 담쟁이처럼 이렇게 목표는 정해져 있대. 가는 길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둘러가더라도 목표만 가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감목이라는 것은 아니야. 내가 생각했으면 이렇든 저렇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감목과 을목의 기술입니다. 이 목이라는 것 자체는 결론은 어떻게든지 같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나타내는 것이 목의 형상입니다. 을목응법은 밑에 물상으로 바람, 새, 화초, 능쿨, 조류, 유순, 섬유, 장식 이렇게 돼 있지요.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런 것들이 현상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을은 갑목보다는 조금 더 완성됐다. 자, 완성됐다는 거라고 본다면은 갑목은 이제 어린아이 같으면 조금 더 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순수하기는 갑목이 더 순수하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순수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지혜로운 형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갑과 을의 차이입니다. 자, 병화정화를 하겠습니다. 병화정화 하기 전에, 이제 저번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갑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상론으로 이야기한다고 다시 또 재차 이야기한 물상이라는 건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꽃나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또는 이제 쇠붙이라든가 또 그리고 구름이다, 뭐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명리라는 공부가 참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입문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아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다들 느낌을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나 아는 그런 물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것은 그 전에 나무의 그런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형상은 기본이 뭐냐면은 크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나는 하고자 하는 거. 일단 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든지 간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고자 한다라는 게 목의 상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막 이렇게 신발만 있으면 밖에 나오고 싶어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나는 하고자 한다. 또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들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목의 형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자, 병화, 정화 같은 화기라는 것은 목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제 생명이 있는 나무 같은 형상이라면은 화기라는 것은 이 나무를 키워줄 수 있는 거. 결론 다시 이야기하면 나무가 크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무를 막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태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 그래서 병화는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병화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것으로 물상을 지을 수 있고요.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정화라는 것은 똑같은 화인데 태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이야기하죠. 빛. 이제 우리 태양이 빛난다. 지금 여기 조명도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조명은 열일 수도 있겠다. 그죠? 정화 같은 경우는 등대 같은 거,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촛불 같은 경우는 열이죠. 열과 빛의 차이는 빛이라는 거는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빛이라는 거는 크게 넓게 퍼져서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열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한 곳을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은 이렇게 이제 빛을 쪼입니까? 열을 쪼입니까? 열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화라는 것은 현실을 이야기해서 현실적인 거라서 이제 실질적인 데 사용되는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병화라는 것은 우리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람들한테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렇게 그런 것들, 봉사하는 마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누구나가 다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 어디 고아원이 진짜 힘들고 너무 못 사는데 내가 가서 라면도 좀 사주고 싶고 살도 사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정화의 그런 어떤 따뜻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병화가 좋으냐요? 정화가 좋으냐요? 어떤 분들은 저는 여기 병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여기 정화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는 답은 없습니다. 모든 갑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수까지 10개는 어떤 하나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떠한 그런 기운들은 자기 역할이 다 있고 우리가 이제 한 반에서도 어떤 모임이라도 한 클래스도 보면은 반장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있고 구색에 맞춰지면 아무 문제가 없듯이 뭐가 좋다, 갑이 좋다, 을이 좋다, 병이 좋다, 정이 좋다 이런 그런 말들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한 역할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우리 18페이지 보시면은 병화 있고 정화 있습니다. 병화는 이제 양기가 막 발산돼서 만물이 퍼져 있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정화 같은 경우는 꽃이 피우는 기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병화라는 것은 사실은 병정화 중에서 꽃을 피우는 거는 정화보다 병화가 꽃을 더 많이 피워요.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 꽃이 피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너무 뜨거워지죠. 그죠? 정화의 그런, 열로 너무 뜨거워지면 시들어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이런 너무 뜨거운 것이 많으면은, 사람이 살기도 힘들고 나무도 역시 살기 힘들기 때문에 시원한 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간의 글씨가 4개 있는 이유는 하나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주팔자가. 그래서 여기가 어떤 글씨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이것을 조율해주고 중화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글씨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사고도 굉장히 이렇게 여유로움이 생기겠죠. 지금 갑을 병정까지 했는데 선생님 저는요 여기에 갑이고요 여기가 을이고요 병화고요 정화입니다라는 사람 있겠지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화밖에 정신의 기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그런 기운들은 목화라는 아주 양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든지 방방 뜨고 막 하고 싶고 있잖아. 그치? 하자 이래가 사람 우르르 모으고 막 이런 기운이 엄청 많아요. 자, 우리 저기 놀러 갈 수 있는데 게임장이 있는데 그 가자 하면 사람들 확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으쌰으쌰 가자라고 했는데 이것만 있다면은 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디서 만들어내냐는 거지. 결과는 경신임계, 중간을 조율하는 무기에서 조율을 해서 경신임계에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운이 그러면 저는 있는 사람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한 개도 없나요? 보통 이런 것만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이 결과 많지는 않아요. 하고 보니 또 우리 또 선생님 또 이것밖에 없다 그죠? 생각해보니까. 근데 결과 많지는 않는데 내가 어떠한 다른 어떤 또 운이 온다면은 이거 말고 옆에는 결과물이 많은 사람이 옆에서 으쌰으쌰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조율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움직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지 제가 지금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기운을 아주 이제 단순하게 나는 그런 기운이야 그거밖에 없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옆에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운이 온다면 그 기운이 같이 동참을 해서 여유롭게 또는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이라는 거, 화기라는 것은 양권에 속한다 했죠. 양이라는 것은 엄보다는 뭔가 새롭고 시작하고 산만하고 방방 뛰고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밝고 정겹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조명도 비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불의 양의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들은 우리 명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명리에 대한 것은 엄적인 기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무엇이 들어가 있냐? 이제 양권과 음권이 양음이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죠? 그냥 양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음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기운하고 음기운의 중간에 넘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토라고 이야기했죠. 토라는 것은 항상 중립을 이야기하고 거쳐가는 거고, 이제 양에서 음을 연결해 주는 거고, 음에서 양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토라는 기운은 어떤 느낌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제일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지금은 다들 연애지만은, 요즘 소개팅 할 때도 누구한테 뭐 이렇게, 야, 누구 괜찮은데 너 만나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중간상인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제조하는 사람과 유통하는 사람의 중간에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토고, 토라는 역할은 어디에서 어디를 넘겨주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토 중에서도 무토와 기토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불편한 게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죠? 자, 토라는 무토와 기토 두 개가 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무토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연결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기토는 개인적인 사람들이 움직임에 대한 것을 연결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 뭐 교재에는 없습니다. 일단 교재는 읽어보시는 거고요. 교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토라는 거는 일과 일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우리 계신 선생님도 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막 연결을 참 많이 시켜주신 거든. 또 그리고 뭐
누가 학교 가고 싶다 이러면은 진짜 뭐 대학원 또 막 이렇게 연결해주고 말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연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연결하는 게 무토고요. 기토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 관계라는 거 있죠. 내 친구 하나가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두 사람이 이제 어제 사와가 삐졌대요, 많이. 그러면은, 야, 그 있잖아. 걔가 사실은 이래서 이런 거야. 그건 너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연결을 참 잘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양토라고 이야기해서 양적인 토고, 이거는 개개인적인 그런 엄적인 토라 해서 사람의 문제, 또 일의 문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게 무토, 기토의 역할인데, 물상론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라고 본다면은, 5번에 19페이지 보시지요. 여 무토 보면은, 무토는 양계의 극단으로 만물이 무성하게 펼치는 기운이다. 양계의 극단으로 만물이 무성하게 펼쳐진다는 것은, 목이라는 어떠한 생명이 태어나서 병화정화라는 것에서 이만큼 많이 커요. 그 뜻은 이파리가 무성하게 굉장히 많이 커지지요, 나무가. 그러면은, 나무에서 이파리가 너무 많이 커지면은, 어느 시점 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성하게 잎이 자꾸 무성하게 우거지는 것을 어느 정도 조금 중재를 해야지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무성하게 펼쳐지는 기운은 여기에서 양계의 극단으로 만물이 무성하게 펼쳐지는 기운이다. 그러면은 만물이 무성하게 펼쳐지는 기운에서 여기에 무성하게 펼쳐지는 거는 병정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경신으로 넘어가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갑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수까지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이 천간의 기운이 기운이라 해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떠한 기운이라든가 의미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여기에 묻어 있는 사람들, 기토 있는 사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묻혀져 있는 그런 기운이다라고 보시는데 그것 또한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지. 사실은 중간에 연결해주는 이런 토라는 어떤 무기토가 없으면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선생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이에요. 맞지요? 그죠?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토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지 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뭘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까지 왔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토는 계사, 갑오, 을미에서 미토에서 정점을 찍고 이때까지 6년 동안 있었던 음기질에 대한 것을 양기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게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은 원래 명리 공부가 있죠.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이해 못해도 끄덕끄덕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많이 또 이해하시게 되는 게 명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면 토라는 것은 무엇을 연결한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뒤집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지 않겠나. 사고나 또는 현실적인 것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죠. 자, 밑에 보면 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토는 엄겨의 시작으로 만물의 성장이 멈추는 기운으로 구름을 상징한다라고 있습니다. 물상으로는 구름입니다. 무토와 기토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토, 기토, 양이라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요.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본다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무토 기토는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봐서 여기를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간목과 을목은 목인 것이고 병화와 정화는 음인 것이고 경신은 음이 아니고 여기는 이거 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금이고 여기는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화라는 기운은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크게 음양으로 봐서 금수라는 건 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토라는 것은 양을 강화해서 완전한 양이 아주 클 때까지 꽉 찰 때 우리 다리 보름달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보면은 모든 풍선도 이렇게 빵빵하게 불면은 터지기 직전까지 불죠. 터질 때까지 불면은 터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터지지 않게끔
가득 만들어지는 게 무토예요.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서서히 음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음을 연결해주고 좋아한다고 무기토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토에 대한 설명. 음의 이제 19페이지입니다. 기토는 음의 시작으로 만물의 성장이 멈추는 기운으로 구름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물상으로는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유부단하다, 뭐 이렇게 비밀스럽다, 타협하다. 여기서 우유부단하고 비밀스럽고 타협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개인적인 것의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기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음관들이 참 잘 살아요. 거의 다 뭐 이런 을목, 뭐 정화, 기토, 신금, 개수 이렇게 해서 양음 중에서 음들이 참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이제 뭐 융통성을 발휘하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좀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토, 기토입니다. 그리고 경금, 신금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